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3월 14일 미스터트롯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날을 맞이하여 임영웅님이 기자에게 한 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홈카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카페보다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 선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커피 산업에 종사한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청원아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커피 산업부를 신설을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죠.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출시를 해서 이렇게 임영웅님과 함께 멋지게 광고를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진은요, 공유 오피스에 마련된 청원아이스 커피머신 얼음 정수기 체험존입니다. 임영웅님이 광고를 한 제품이죠. 옆에 이렇게 커피도 보이고요. 청원아이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영웅을 앞세워서 지금 4개 지점, 서울 숲점, 역삼 3호점, 강남 4호점, 신사점, 체험전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얼음이 나오는 커피머신 에스프레 카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청원아이스 같은 경우는 또 임영웅님 광고 모델로 한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정수기 하면 임영웅님이 떠올리기 마련이죠. 임영웅님의 울산 팬클럽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서 314만원에 기부를 한 것인데요. 영시대 윗 히어로 울산 따라따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취지가 이제 임영웅의 미스터트롯 진 2주년이라서 이렇게 맞춰서 기부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임영웅님도 이재민들을 위해서 1억을 기부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팬들도 발 맞춰서 선한 영향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최고 시청률 35.7%, 생방송 문자 투표수 770만여 표.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다. 세대 간극을 뛰어넘는 온 나라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임영웅. 그가 불현듯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트롯이란 장르를 순식간에 혁명적으로 끌어올렸다. 트롯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을 하든 지금 그 이상의 일이 임영웅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임영웅님의 등장을 큰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은 사건이죠. 내가 임영웅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과거 파페라를 하던 가수가 아닐까 짐작을 했다. 파페라란 오페라와 팝을 합친 말입니다. 트로트의 핵심은 꺾이나 간드러짐 같은 기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영웅에서 느낀 건 드라마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한 성량이었다. 한마디로 노래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처럼 트로트가 아닌 장르를 부를 때 더욱더 그렇다. 임영웅 버전의 보랏빛 엽서를 들은 원곡자 서른도는 이런 말을 했다. 임영웅은 그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음미하면서 드라마틱한 연기를 합니다. 트로트 가수에게서 불쑥 파페라를 떠오르게 된 까닭에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노래가 흐르는 몇 분 동안 기교나 보컬 같은 것보다 더 큰 개념인 이야기, 즉 스토리, 그게 요소가 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임영웅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방송에 나가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잘하는 동료들이 여러 참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라운드에 넘짜던 임영웅은 최종 우승에 해당하는 진에 이르렀다. 임영웅은 항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가 택하고 보여준 모든 것은 그의 인생이자 필살기이다. 한마디로 현재에 충실하다는 거죠. 임영웅님은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꿈을 크게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력을 더욱더 하게 되거든요. 기자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슈퍼스타 K 오디션에서 우승을 한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도 이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 보여주지 말고 좀 아껴뒀다가 더 올라가면 확 터트려야지 식의 매력 분산 투자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요. 다음은 없다란 태도로 자신의 매력을 매 경연마다 보여준 거죠.
전 국민이 시청자인 만큼 정통 트롯에 치우친 스타일보다 다수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컬 스타일을 고려한 것이다. 이명웅은 이런 얘기를 했다. 미스터 트롯을 하기 전까지는 다르게 불렀어요. 바램은 부를 때만 해도 최근 스타일과 또 달랐고요. 바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발라드 가수로 살던 이명웅은 그냥 즐겨보자 하는 생각으로 나간 노래 대회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불렀다. 그 결과 우승을 했다. 전에 없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발라드를 하던 시절 목소리에 뽕기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제 세대의 발라드보다 김광석, 유재하, 이문세 선배님처럼 흘러간 발라드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여기서 좀 주목한 대목이 있죠. 지금 이명웅님은 저 당시에 이문세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KBS 신사아가씨에서 OST 사랑하늘 도망가를 불렀죠. 이 대목에서 이명웅님이 정말 이 사랑하늘 도망가를 마음을 담아서 너무 기뻐서 녹음을 하고 음원을 발표한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 선배님들의 노래를 항상 마음속에 품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 기회를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항상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노래를 표현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또 일반 대중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명웅님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음을 낼 때 강약과 완급 조절을 자주 하는 스타일을 두고 하는 평가였나 봐요. 발라드를 부를 때나 트로트를 부를 때나 감정이 짙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모두 훈련을 나가는 어느 날 저는 제외가 됐습니다. 전날에 손가락 부상을 당했거든요. 산속에서 친 텐트를 지키면서 이어폰을 끼고 친구가 보내준 음악 모음을 들었는데 감성에 젖어들게 만드는 노래가 계속 흘렀어요. 그때 확 매혹당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쓸쓸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게 이명웅님이 직접 기자에게 한 말인데 단어의 선택이라던가 표현이 엄청나죠. 아마도 이명웅님이 이렇게 군 시절부터 많은 노래를 접하고 많은 가사들을 체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의 선택이 좀 아닌가 싶네요. 이명웅은 트로트의 매력으로 직설적인 가사를 꼽았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라고 돌려 말하지 않는 시원함. 과거에는 멋있게 부르는 일에 신경 썼다면 이제는 가사의 맛을 아는 것 같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가사를 종이에 써봅니다. 한국의 감정을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감정의 선을 잡아가요. 그렇게 미리 파악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 한 단어나 문장을 내뱉을 때마다 그에 관한 이미지가 떠올라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명웅님은요,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를 하기 전에 그 노래를 완벽하게 자신이 이해를 하고 화자가 되어서 가사를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큰 숲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그 감정을 표현을 해나갑니다. 임영웅님은 KBS 단독 콘서트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번의 NG 없이 그냥 원큐에 갔어요. 이 말은 음이탈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려준 노래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죠. 이명웅님은요, 노래를 하나 부를 때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KBS 단독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많은 새로운 곡들을 선보였죠. 그 곡들을 하나하나 다 이 작업을 거친 거예요. 가사를 다 종이에 적고 한국의 감정을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감정선을 다 잡아간 거죠. 이명웅님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를 때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은하스타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노래의 감정선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녹화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음악에 대한 연습과 습득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이명웅님의 성실성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로트의 직설적인 가사도 그런 작업을 거친 이명웅식 드라마를 만나면 품격이 생기는 것 같다. 음악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어요 라고 이명웅님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명웅님의 노래를 대하는 자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있죠.
이명웅님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와의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명웅님의 음악관, 또 이명웅님 살아온 인생, 또 이명웅님이 음악을 체득하는 과정, 또 이명웅님의 고급진 단어 선택까지 좀 다양하게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성공을 하다 보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고 초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명웅이란 아티스트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명웅님이 발표할 곡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